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합을 할 때나 연습을 할 때 몇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예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도장에 방문할 때 예의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구독자님이 이렇게 저보고 꼰대 같다. 그냥 즐겁게 금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따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마 그 검역이 많으신 분들을 말고 이게 검역이 얼마 안 되신 이런 분들이 혹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합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시합 중에 주의라든지 합의가 이루어지든지 반칙을 특히 이제 반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를 나갔다든지 축도를 떨어뜨렸다든지 심판이 중지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선언을 했을 때 자기의 계시선에 와서 상대하고 마주서 겨눔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주임 심판 선생님이 반칙 하나 하고 선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계시선에 서가지고 고개만 이렇게 들어서 까딱 고개 인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심판 선생님이 반칙을 주든지 말든지 앞에만 보고 반칙 하나 해도 가만하고 다시 계속 할 때까지 그냥 계속 앞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예법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먼저 기초적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데 얼굴도 안 보고 쳐다보고 말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말하는 사람이 민망하고 쑥스럽겠습니까? 더구나 마치 심판 선생님들은 우리의 어떤 경기의 내용에 대해서 판정을 하시나요? 쉽게 말해서 판사와 같은 분인데 판사 앞에서 법관이 판사 앞에서 이렇게 선고를 받는데 말을 하던가 말던가 뒤에 이야기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계산해서 만약에 반칙을 주어진다면 심판쌤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죽도를 넣을 때 반칙한 거. 그러면 일단은 심판 선생님이 뭔가 선고하려면 안전한 거리, 상대하고 물론 계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득점을 하거나 타도를 한다 해서 득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에 대한 그 존심을 가지고 일부 물러나서 프로칼 하고 심판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주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칙 하나 하면 심판 선생님에 대한 예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계시선에 와서 상대를 마주보고 칼을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주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심지어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심판 선생님한테 준다고 반칙 하나 그러면 심판 선생님이 칼끝으로 인사하는지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심판 선생님한테 칼을 겨누는 행위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하다가 시합을 하다든지 경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휘슬이 울린다든지 타임하면 보통 타임하면 이렇게 막 하다가 타임하면 칼 풀고 그냥 똘레똘레 가시는데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시합은 검도에 본해서 처음에 상대하고 임례를 하고 우리가 7번하고 대도 3번을 다 하든 끝날 때까지 끝나고 퇴복하고 나서 인하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경기를 하다가도 휘슬러도 타임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바로 프로칼하거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상대하고 그대로 같이 일보를 딱 물러나서 존심을 취하고 프로칼하고 안전한 거리까지 충분히 물러나서 제자리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습관처럼 익혀 주시면 아주 멋있는 검도를 하실 수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검도를 여러분들이 기본 예법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시합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판을 땄다든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뭔가 중지가 되는 제자리로 돌아갈 때에 보면은 이렇게 한 손으로 칼을 들고 다니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한 손을 이렇게 갖고 제자리에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칼을 한 손으로 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한 예법도 있지만 칼에 대한 예법도 있는 것입니다. 검도인은 칼은 곧 자기의 어떤 분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칼을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한 손으로 들고 다니고 똘레똘레 다닌다면 땅바닥 이렇게 치고 다닌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그것은 예법에 어긋나고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지. 나를 그냥 뭐 진짜 칼날에도 칼날이 다 무뎌지도록 뭐 다니고 뚫려들고 한 손을 이렇게 아무렇게 돌아다니고 막 죽도 탁탁 이렇게 끄집고 다니고 아무렇게 뭐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이러고 다니고 하면 내가 나를 경배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손으로 하는 걸 뭐 소도 같은 경우는 이해겠죠. 이도를 하니까 이도를 같은 경우는 소를 칠 때는 한 손이지만은 검도에 보내서 끝날 때까지 한 손으로 들고 뭐 하는 건 없습니다.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항상 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는 항상 내 분신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험을 해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생님에게 계고를 받든지 지도를 받는다든지 관여돼서 연무를 한다든지 어떻게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시합을 했다든지 근데 상대가 자기가 쓰던 죽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죽도를 칼을 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이게 죽도를 선물하시거나 이런 거는 대단히 어떤 그 죽도의 값어치를 떠나서 굉장히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고 마치 이건 내 분신것 같은데 마치 내 생명을 드린 것처럼 당신의 검도를 존중하고 당신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합니다만 무슨 애도시도 아니고 당신이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십시오. 그럼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어떤 그런 뭐 묘한 증표도 있고 뭐 약속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옛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대통령이 이렇게 뭐 왕이 장군을 임명할 때 칼을 주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칼은 그만큼 검도하는 인에게는 아주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 분신과 같은 도구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칼에 대한 예법은 남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소중하게 다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마찬가지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무슨 시합이라든지 연습할 때 죽도 부러졌는지 중력이 느슨한지 점검을 하겠죠. 이것이 나에 대한 배려되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작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뭐 금도 검역이 안 되신 분들이 그런 다음에 이해가 되는데 뭐 금도 선수라든지 금도를 뭐 십수년을 이렇게 하신 이런 분들도 간혹 실수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존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뭐 시합이나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만약에 무슨 시합을 득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득점을 한다든지 뭐 타도를 했는데 심판이 이게 득점이 인정을 안 해줄 때 막 돌아서서 막 머리 뭐 서막 뭐 심판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제가 예전에 그런 것은 좋지 않다. 뭐 격전했으면 끝인 거지. 따라서 머리 서먹 그래가지고 마치 왜 안 주느냐고 항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발 좀 주세요 이렇게 제 편이죠. 그래서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동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검도의 본을 보면 무형의 존심도 있고 유형의 존심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에서 내가 뭐 일본에서 후도에 토했어도 분명히 상대를 향해서 존심을 취하는 겁니다. 상대를 향해서. 그런데 상대를 어찌하고 상대에 대한 존심은 어쨌든 나의 남은 마음도 있지만은 이것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상대에 대한 예입니다. 내가 이겼다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내가 이 시합에 이겼다고 상대를 막 넌 나보다 실력이 안 돼. 이렇게 괄시하는 게 아니에요. 검도는 치면서 반성하고 맞으면서 감사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검도의 본에서도 항상 후도가 이기지만 선도가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선도에 대한 예를 다 갖추듯이 우리가 그 선도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시합하는 사람, 도장에서 나와 연습해 주는 분들, 또 어디 그 연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나와 칼을 맞추신 분들은 다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뭔가 배워가야 될 게 있고 또 흐트러지기 쉬운 내 모습에도 그래도 예의를
지키고 바른 자세로 바르게 하려고 아이에게 바르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가르치지만 결국은 또 내가 그 아이 때문이라도 바르게 하고 바른 검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내 마음의 다짐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마저도 나의 선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겸손한 가운데 예의를 지키고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합을 하고 개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 안타까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래서 뭐 머리를 격자를 할 때 뭐 머리를 격자하고 나갔어요. 나갔으면 돌아서서 상대를 향해서 존심을 취해야 되는데 치고 나가면 돌아서서 이쪽 말이 하고 막 치고 나서 막 하늘에 대고 말이 이렇게 존심을 취하거나 상대는 저쪽에 있는데 상대 저쪽에 있는데 머리축 이쪽 가서 말이 이렇게 아니 어디다 누구한테 존심을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격자를 하고 나면 상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고 나서 얼른 돌아서 상대를 보고 상대를 향해서 존심을 딱 치고 이건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제가 좋은 기가 돼서 격자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상대가 좋은 머리 맞았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와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우리 지도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셨을 건데 아이들이 너무 활동력이 왕성해서 그럴까요? 뭐 심지어 어떤 또 학생들은 머리 이렇게 아무데나 막 존심을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존심도 없어요. 손목 그러고 뭐 머리 그냥 끝난 거예요. 격자하면 이미 이긴 거 게임 끝인 거야,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없어요. 그러면 끝나고 꼬작하라고 나가서도 인사하지 말고 끝났으면 그냥 집에 가시지. 왜 또 나와서 또 뭐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형식인 거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내가 이겼던 졌던 오늘 졌으면 좋은 거 배운 거고요. 이겼으면 오늘 내가 좀 기회가 좋았고 그래서 상대가 좀 잘 해주셔서 내가 좋은 득점을 했구나 꼬작하라 하고도 끝까지 끝났지만 나가서도 프로카라고 인사를 이해를 갖출 때도 정중하게 이렇게 이해를 갖추고 이렇게 하면 또 다음에 만나봬도 정말 좋고 항상 그런 아름다운 모범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너무 승부에 연연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지 못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에 대한 예의를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장 3예라고 해서 도장에 대한 예, 사범에 대한 예, 상호간에 이런 예법은 우리가 늘 강조하고 검도를 시작할 때부터 배우는데 뭐 상대에 대한 예도 없고 나만 이기면 되고 뭐 선생님에 대해서도 막 가다가 끝나도 선생님 지나가면서 막 한 손으로 등을 돌리고 가질 않나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합을 하든가는 무엇을 하든 개구를 하든 끝까지 나올 때까지 상대를 시선을 놓치지 않고 조심하고 상대는 예를 갖추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몸에 익히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7단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무슨 선수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7단 되면 이제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좀 붙습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단자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예를 더 지키시려고 해야 돼. 그것이 곧 본인의 품위가 되는 것이죠. 품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무슨 기술만 가르쳐 주고 그렇게 그런 멋진 득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졌어도 당당하게 바르게 치고 바르게 맞는 법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다 지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검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 물론 이제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승부에 좀 마음이 집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6단 이상 7단 특히 선생의 반열에 들어가고 고산자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진짜 아름다운 검도를 추구하게 되고 모범적인 검도를 추구하게 됩니다. 칼을 맞대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속마음이 칼에 묻어난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을 함부로 다루거나 뭐 한 손으로 들고 다니나 가볍게 여기면 자기 자신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타인 애들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이기거나 뭐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또 막 쳤다고 이겼다고 막 좋다고 막 상대를 실망시키고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를 했어도 안 됩니다. 끝까지 상대에 대한 예를 갖추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시합에서 아마 과격하게 막 어떻게 막 승부 연연에서 뭐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분의 성품이 아마 과격할 거예요. 어쨌든 막 속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막 빈틈을 막 모르차고 막 속여서 치는 사람은 아마 남을 잘 속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모를 때는 그 사람의 건풍이라든지 칼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정말 바른 검도를 하시고 항상 일고 지구를 떠나서 칼을 뽑는 시작부터 뽑기 전부터라도 상대에 대한 예를 갖추시고 꽂아칼 할 때까지도 상대에 대한 존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검도는 예의의 운동이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